반갑습니다. 예. 이쪽으로 다 당기세요. 이렇게 뭐 하루 놀러 나오시고 산이 건강하다는 표시 아니에요? 좋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그 지나온 길 와보셨어요? 동네 이름이 뭐예요? 예, 익선동. 여기 해주가 있었는데 익선동. 요즘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핫한 골목입니다. 익선동 한옥거리. 예, 그 보통 그 얘기를 하기를 뉴트로 골목 뭐 이렇게 얘기해요. 뉴트로 들어보셨죠? 뉴는 새 것이고 트로는 레트로의 이제 그 두 개 합성어로 돼서 이게 새 것과 복고풍이 이렇게 합쳤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금싸라기 땅에서 빌딩 안 들어쓰고 오다 보면 조그만 한옥들이 많잖아요, 그죠? 그걸 개조해 있잖아. 한 110채 정도 됩니다. 한 100년 돼요, 저 지은 지가. 예전에 조선 시대는 이 종로와 청계천 위에서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를 북촌이라 그랬어요. 이 한양을 이제 동촌, 서촌, 남촌, 북촌, 중촌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가지고 거기를 북촌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를 북촌이라고 그러니까 궁 사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뭐 권세가들이나 고관들이 많이 살았겠죠, 그죠? 집들도 1000평, 2000평 이렇게 됐을 거예요, 그죠?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가면은 조금 이제 이 가난한 선비 몰락 양반들은 남산 밑에 남촌 이제 거기서 살았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남주 북병 그래서 남촌에서는 술을 잘 빚어서 술 맛이 좋고 이 북촌에서는 떡을 잘 빚어서 떡 맛이 좋다. 해서 지금도 아직도 떡집들이 여기 좀 남아 있죠. 그 입대입니다. 그리고 거기 가면 여기 그 철종이 여기서 태어났어요. 그래서 철종 아버지 집이 정계대원군의 집이 누동궁이 있었습니다. 한 2000평 됐어요. 근데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그게 일제 강점기에 1910년에 우리가 강점기에 시작됐잖아요, 그죠? 12년에 전국 토지 조사를 하면서 이제 뭐 왕실 거는 다 이제 몰수하고 일반 것들도 이 가게 싸게 매입하고 이제 철종의 이 집터도 정계대원군은 또 누동궁들 해서 이렇게 다 매입을 했어요. 해가지고 1920년쯤 돼서는 그거를 도시 개발한다, 뭐 도로 확장한다 해서 일반 이제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게 돼요. 그런데 1920년이면은 경성,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서울이죠.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한 35년 되면은 그게 한 45만 명 됩니다. 이게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골에서는 이 경성에 가면은 돈벌이도 많고 배움도 있다고 해서 막 올라오고 또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가서 그냥 돈 많이 번다고 막 현해탄 건너오고 그런 시대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집들도 많이 필요하고 도시 개발이 많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를 갖다 이제 부동산 업자 매지가 하는데 그때의 그 불세출의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 나타나는데 기농 정세곤이라고 이분은 경남 하동 사람입니다. 그 어릴 때 신동으로 이제 불렸다고 그래요. 그 19살에 거기서 이제 면장을 하고 그리고 31살에 1919년에 올라와서 여기서 부동산 회사를 하는 사례예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북촌 쪽은 그래도 양반들이 살고 그래도 권세가들이 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못 오게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북 부동산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.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45만 명 중에서 4분의 1이 일본 사람이었어요. 그게 전부 남촌 밑에 살았어요. 남산 밑에. 거기 조선 헌병사령부도 있고, 그 혼맛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그 사람들은 이쪽이 잘 산다니까 다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지. 근데 그 정세곤 씨가 그거를 잘 받아서 여기서 이제 개량 한옥을 짓기 시작해요. 그게 처음 지은 데가 여기 익선동입니다. 그래서 한 15평, 20평짜리로.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위에 가회동, 그 다음에 삼청동, 명륜동, 또 해화동, 저 옆에 봉익동, 왕십리, 신당동 해서 전체 한 2000채를 짓습니다. 엄청 많이 짓는 거죠. 어느 해에는 300채를 지었다고 그래요. 그죠? 뭐 돈은 뭐 떼돈 버는 거죠. 그죠? 돈 많이 벌면 뭐 하십니까? 놀러 다녀요. 지난번에는 어느 분이 뭐 재투자해야죠 그러더라고. 근데 이분은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민족운동 하는데 쏟아부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
그 당시에 20년대 초에 국산품 매형하자고 해가지고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 뭐 돈들이 없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돈 대고 이제 사무실 내주고 또 좌우 합작이 만든 신관에 있죠. 독립운동한다고 좌우 이념 가지고 싸움박질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 일본에 대항하자고 해서 만든 단체가 있잖아요. 신관에. 예, 거기에도 자기가 재무이사로 들어가서 돈 대고 회관 짓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. 조선말을. 그래서 조선말이 없어질까봐 조선말 사전을 만들자고 단체를 만들었잖아요. 이제 조선어학회라는 거. 거기에도 돈 대주고 자기가 가서 이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 함흥에 있는 그 여고생들 둘이 기찻간에서 조선말 쓰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잡혔잖아요. 그죠? 조선어학회 사람.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그 뒤에는 조선어학회가 있다 해서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서 투옥시켰죠. 그때 들어가서 투옥 생활을 하고 돈도 뺏기고 이런 사람입니다.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서는 훌륭한 사람이죠. 그죠? 근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평가를 못 받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. 그런 골목이라 역사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서 이 길을 여기서 한번 만나서 이렇게 한번 오자고 했어요. 예. 고맙습니다.